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엄마와 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엄마와 저도 늘 그랬어요. 비밀 하나 없는 사이고 뭐 하나를 사도 서로를 함께 챙기는 게 버릇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듣기 시작한 뒤로 엄마에게도 자주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제는 직접 찾아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요즘은 서로 들은 사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쁩니다. 사실은 엄마는 사는 내내 딱 하나밖에 고민이 없던 사람이에요. 바로 저 하나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유치원 다니고 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살림만 하던 엄마는 겨를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앞에 고개 숙여가면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구김살 하나 없는 환경에서 절 키워준 탓에 형편은 어려웠지만 마음이 가난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분이 엄마예요. 그래서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는 얼마 전에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엄마가 제 사연을 듣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을 오래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서 써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엄마 둔 세상의 딸이라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연 듣는 건 너무 쉬웠는데 막상 몇 줄 쓰고 보니 고칠 게 많아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잘 들어봐 주세요. 어릴 적부터 엄마는 저에게 몸에 배는 습관을 한 가지 알려주시곤 했어요. 1,000원을 갖고 있으면 얼마 저축하라고 했지? 많으면 500원, 적으면 300원은 저금통에 넣어요. 그렇지, 그렇지. 돈 일부는 무조건 저축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네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여기에 차곡차곡 모아봐. 엄마가 1년 뒤에 얼마나 모으는지 보자. 집안의 청소를 돕는다거나 심부름을 잘할 때마다 제게 용돈을 주시곤 했는데 그런 돈도 일부는 무조건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죠. 그래서 직장을 처음 잡고 나서 제 또래의 친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놀라기도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알바비를 받으면 모았던 돈이 쌓이니 몇 년 사이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도 없이 작은 집을 전세로 들어가 시작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 엄마 덕분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 무렵부터 늦게 나가서 오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순대 트럭을 시작하셨어요. 제 저녁을 챙겨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죠. 엄마 있지? 그간 모은 돈으로 트럭 하나 사보려고. 트럭? 운전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거야? 아니, 집 근처에서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시간이 딱 좋잖아. 너 학교 마치고 오면 밥 차려주고 나가면 되니까. 낮에 준비는 다 해놓으면 되고.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녁은 위험하잖아. 취한 사람도 많고. 나는 반대야. 아니, 시간대가 좋아서 그런다니까. 그리고 여기 장사했던 이모가 10년이 넘게 해서 이미 고객도 다 확보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 이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대. 동네에 이런 곳 있으면 되게 반갑잖아. 아니, 그래도 나는 시간이 너무 걸려. 엄마 욕심이긴 해. 그래도 우리 딸 밥도 내 손으로 해서 먹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런 걸 어떡해. 내가 5살도 아니고 밥을 못 차려 먹을까 봐? 그래도 엄마가 따뜻한 밥 차려주는 거랑 같아? 하여튼 엄마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엄마는 우리 딸 건강하게 커서 남들 하나도 안 부럽게 사는 게 꿈이니까. 그럼 엄마 일 끝날 때까지 난 공부할 거야. 새벽까지 공부하겠다고? 학생이 잠을 자야지. 아니, 위험한 일 생기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 그것 약속해야 내가 하라고 허락한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야. 빨리 약속해. 그렇게 엄마는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트럭에서 혼자 동이틀 무렵까지 일했죠. 그런데 그 일이 익숙해지니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혼자 운영하는 편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엄마는 그 일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저도 퇴근 후에 엄마를 보러 가서 옆에서 열심히 돕는 날도 많았죠. 저처럼 혼자 자취하면서 직장 마치고 온 사람들이 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밥 차려 먹을 힘도 없이 지친 어깨로 와서 순대를 사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저도 밥을 차려주는 것 마냥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단골 손님으로 오는 근처 카페 사장 한 분이 멀리서 절 보면 근처 카페에서 꼭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살갑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모, 오늘 따님하고 같이 나오셨네요. 이거 드세요.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한 잔씩 드시면서 하세요. 번번이 어떻게 미안해서. 이걸 그냥 받아도 될까요? 너무 죄송한데. 한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무슨 돈을 받아요. 나중에 친구분들하고 카페 한번 들으세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 사람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군요. 저 사람이 혼자 힘으로 여기 가게까지 차렸대. 젊은 사람이 욕심도 많고 성실하고 너무 대단하지? 저런 사람 사위로 얻으면 참 좋겠다니까. 서로 이렇게 챙겨주니까 참 좋네. 결혼 안 했다 그러던데 어때? 못 살아. 엄마 그런 것도 물어봤어? 그거 실례야. 아니,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그래도 주책맞게 굴지 마. 엄마가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트럭에 내려서 한 잔씩 사 먹기도 그렇고. 너라도 나중에 가서 꼭 돈 내고 좀 먹어. 알았어. 조만간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야겠네. 엄마를 곁에서 자주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카페를 들렀죠. 그런데 제 얼굴을 바로 알아보고 넓은 자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이쪽 자리로 오셔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번에도 위험한 일 한 번 생길 뻔했는데 제가 가게 CCTV가 있어서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증거는 제가 늘 모으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엄마 혼자 하는 일이라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모가 워낙 마음씨 좋으셔서 저도 여태 받은 게 정말 많아요.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동네 친구들이 다 이모 보호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있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솔직히 엄마가 번듯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을 다 이겨가면서 더울 땐 수건 몇 장이 젖을 정도로 일을 하고 겨울이면 발가락이 어느 정도까지 고생을 하는데 늘 길거리에 혼자 뒀다는 느낌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런 걸 이해하고 잘 챙겨주니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는 약속이 생길 때마다 그 집을 자주 찾았고 오며 가며 서로 얼굴 보고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모습에 더 끌리기도 했어요. 내일 하루는 쉬지 그래요. 집에도 다녀와야 한다면서. 장사는 손님하고 약속이라 그건 안 되지. 혹시라도 오늘 여기 와야지 했다가 허탕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도 2시간을 자고 문 열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커피 내리다가 졸면 이걸로 나 한 대 때려줘. 뭐라고? 농담도 잘해. 그렇게 엄마를 보러 하루, 그 사람을 보러 또 하루씩 가다 보니 일주일 내내 서로 만나면서 정이 생겼고 우린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사위로 삼고 싶어 하던 사람이라 모든 게 더 빠르게 진행됐죠. 그리고 결혼 시점에 남편의 집안 상황을 듣게 됐어요. 우리 집처럼 시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우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가 남편이 돈을 버는 시점부턴 여태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를 갖고 남편의 수익을 많이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냈다고도 했죠. 내가 이 말을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가게에 CCTV를 몇 대씩이나 설치한 이유가 우리 엄마 때문이었어. 어머니가 왜? 셔터문까지 열고 들어와서 새벽에 현금을 빼가더라고. 돈은 달란 대로 정말 다 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나도 요즘 시국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잖아. 손님 겨우 한두 명 와서 10,000원 팔고 끝낸 날도 있는데 그때도 대출 받아서 본인 생활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지. 생활비 계속 드린다면서.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돈 된다는 건 그냥 다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본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아깝지도 않을까? 난 모르겠어. 남편의 말만 들어도 시어머니의 이기심을 알겠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까지 나타나 더는 생활비를 정해진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사실 저도 두렵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남편 결혼을 바라고 있었던 눈치였는지 돈에 대한 문제는 잘 넘기더라고요. 예상외로 예민하지 않게 반응해서 제가 되려 당황을 했죠. 저놈이 저러다 노총각 될까 했는데 다행이지 정말. 혹시라도 우리 집 다시 들어와서 산다고 할까봐 나는 겁나더라고. 이제 아들 다 키워서 내 생활하면서 사는 건데. 그러셨겠어요. 저희 둘이 앞으로 더 잘 살게요. 말만 들어도 좋네. 아주 큰 거 대치웠어. 농담인지 장가 보내는 아들을 빈 접시처럼 해치웠다고 표현하는 시어머니 말이 좀 묘하긴 했지만 그만큼 걱정 덜었다는 뜻으로 듣고 넘겼죠. 그나저나 어머니가 그 앞에서 순대 판다고? 네, 순대 트럭 10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자주 보고 엄마도 이루씨 일하는 거 보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실하고 싹싹하다고요. 참, 자식 하나 둔 어머니 삶이 다 그렇지. 힘들어.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루씨도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두 어머니 잘 모시고 사는 것도 저희한테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 이제 갚아야지, 둘 다. 그래서 말인데요. 생활비는 결혼 전하고 똑같이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도 쓰시던 게 있는데 갑자기 변화가 커지면 힘드시니까. 저는 어머니와 순조롭게 이야기가 이어져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문제를 조심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래? 아우 반토막 날 줄 알았는데 너도 잘 버는가 봐?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월급 명세 서 다음에 나한테 보여줘. 그럴 수 있지? 갑자기 월급 명세서까지 요구하는 어머니 요청에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거절을 하기에도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 순순히 응하기에도 민감한 문제 같아서 저는 난처하단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웃었죠. 어머니, 거기까지는 조금.
싫다고? 아직 보여드릴 정도는 못 되고요. 그래? 알았다. 싫다는데 하는 수 없지. 그렇게 약간은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친정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건네는데 매달 생활비를? 아유, 나는 싫어. 싫다. 아니, 양가 똑같이 드리는 거라니까. 엄마도 받아야지. 싫어. 나는 일하는 사람인데 둘 다 어떻게 버는지 내가 속을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미안해서 받아? 아니, 두 분 모두 잘 챙기기로 우린 결정했어. 그래야 우리 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어떻게 둘이서만 잘 살아? 어머니 두 분하고 잘 지내야 다 같이 행복하지. 엄마가 안 받으면 시어머니 드리는 것도 불편해져. 그럼 작은 땅 하나만 사주고 끝내. 생활비는 됐어. 어? 무슨 땅? 예전에 우리 엄마 살던 집. 거기 정말 얼마 안 되는 게 나왔는데 나중에 더 모아서 사더라도 일단 거기라도 사놓고 싶어서 그래. 아, 그때 나랑 봤던 그 땅 말하는 거야? 엄마, 미쳤어? 거기는 사도 아무 소용 없다고 개발될 리도 없고 무용지물이라고 부동산에서도 말렸다. 기억하지? 알아. 아는데 엄마는 그냥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 내 집 가진 기분이고 그래서 그래. 돈 있었으면 큰 집에서 네 외할머니가 쓰던 장이며 그릇 다 갖고 왔을 텐데 그걸 다 버린 것도 마음이 아파. 아, 또 고집 부린다 우리 엄마. 땅을 사려면 좋은 데를 사. 싫어. 엄마는 거기 땅을 사고 싶다니까. 그래서 혼자 또 알아보러 간 거야? 응. 때론 바보 같고 아이처럼 고집 피우는 엄마에게 저는 이번에도 또 져줄 수밖에 없었죠. 얼마 되지도 않은 작은 땅을 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 문서를 품 안에 꼭 안고 웃는 걸 보면서 그래도 엄마 만족이 우선이다 싶었죠. 그렇게 엄마는 남편과 제가 버는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봐서 돈을 받긴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그 작은 땅 하나로 생활비를 마무리 짓기로 했죠. 그리고 결혼 후 1년 정도는 전과 다름없이 퇴근해서 남편과 엄마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들어오곤 했어요. 종종 편의점이나 근처 맥주 가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일상의 기쁨을 느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카페로 가는 길에 다급히 문자가 왔더라고요. 당신 올 때 지갑에 있는 현금 다 빼가지고 와.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게를 또 찾아와 발칵 뒤집힌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죠. 종종 저녁 늦게까지 와서 가게에 현금이 없으면 남편 지갑까지 털어가곤 했거든요. 아니 대체 생활비 준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 저도 이번만큼은 강경하게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손님이 있어도 아랑곳 안 하고 빚쟁이처럼 쫓아온 어머니에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기 이 사람 일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래 잘 왔다. 내 아들 조정하는 대단한 며느리 왔네. 어머니 제발 나가시자고요. 손님도 있어요. 전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나가 밖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 멀리서 이미 엄마가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더 화가 난 듯 월급 300도 넘게 받더구먼. 왜 나한테 숨겼어? 왜? 뭐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회사에 연락해서 다 알아봤어. 그러면 내 생활비 50은 더 줄 수 있잖아. 아니냐? 너희 둘이 남의 창자나 떼서 파는 엄마 챙기느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지?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엄마는요. 본인이 장사해서 버는 돈 있다고 생활비 안 드린다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주라니까. 지금 줘. 생활비 드린 게 일주일도 안 된 것 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들기도 하고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것까지 눈치를 봐야 돼? 이러려고 내가 아들 열심히 키운 줄 알아? 돈 받으려고 키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모습은요. 뭐가 어째? 너 뭐라고 했어 지금? 그러더니 어머닌 갑자기 대각선에 있는 엄마 트럭을 향해 가더라고요. 눈이 이미 반쯤 뒤집힌 시어머니를 말릴 새도 없이 찜기에서 익어가는 순대를 집어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보고만 있지 말고 내 돈, 내 아들 돈 내놓으라고? 사돈, 왜 이러세요? 엄마도 당황해서 트럭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의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없으면 네 창자라도 꺼내서 팔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당하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돈 내놓으라고. 내 아들 키운 건 나야. 어딜 그걸 홀랑 먹으려고 해? 간이고 창자고 꺼내서 삶아 팔라니까. 줄 거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돈 쓰고 와서 어디에 지금 분풀이에요? 우리 엄마는 돈도 안 받는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순대 파는 년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해? 누가 순대 파는 년이래요. 내 힘으로 사는 건데. 엄마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서자 시어머니는 순간 주춤하더니 다 늙은 니년 창자를 어디다 쓰게? 어차피 니 건 갖고 갈 인간도 없어. 그러니까 팔아버리라고. 아니다. 이걸 갖고 가면 되겠네 내가. 막말까지 내뱉더니 엄마 앞주머니에서 며칠 장사한 돈을 들고 가버리더군요.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진 걸 느끼한 남편은 당장 뛰어와서 어머니를 뒤쫓아갔지만 택시를 타고 도망가버린 어머니를 잡을 순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내뱉은 말들에 돈하고 바꿀 수도 없는 상처를 입었어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냉전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제 눈치만 살피느라 먼저 다가오지 못하더라고요. 처음 각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분이 계속 풀리지 않던 차에 갑자기 엄마한테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가 그 시간엔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절대 연락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엄마가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아무래도 네 외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준 모양이야. 아유,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 여자가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다 들고 가버려서 내가 속상한 걸 알고 우리 엄마가 도와주셨나? 우리 그때 샀던 그 쓸모없다던 땅 있잖아. 아이 그쪽에 무슨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네. 부동산에서 금방 전화 왔어. 뭐라고? 아니 거기 완전 황무지잖아. 아울렛부터 마트랑 이것저것 거기에 다 들어서기로 돼서 지금 팔면 20배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건 하늘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안 될 일이다 이게. 엄마 혹시 사기일 수도 있고 하니까 나머진 내가 잘 알아볼게. 우선 부동산하고 진행하지 말고 있어봐요. 내 친구가 그쪽 일 하니까 물어보고 하게. 알았어. 근데 기사에도 벌써 떴더라니까. 부동산에서 그걸 살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릴 봤던 게 기억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투자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도 물었더니 부동산에서 해준 말과 똑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듣고 30배 가까운 돈으로 이익을 봤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은행을 가보기로 했어요. 투자 개념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마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상담 신청도 해놓고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엄마는 저축만 알던 사람이라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굴리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은행을 찾았죠. 엄마도 저도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에 얼떨떨하기도 하고 들뜬 마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생각지 못한 사람을 먼저 마주치게 됐어요. 아이고, 창자 냄새가 진동을 하네. 대출 상담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우리 둘을 보면서 일부러 들으란 듯이 말을 하더군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엄마 손을 꽉 잡으며 시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려는 작정으로 계속 자극하더군요. 아, 여긴 손님이라고 다 받는 모양이네. 냄새 안 나요? 코가 다 막혔나? 아이고, 난 머리까지 아프네. 아들 등골 빼먹는 인간보단 낫죠. 뭐야? 저 싸가지 없는 게? 그런데 그때 마침 안에서 일하던 지점장이 뛰어나오더니 오셨어요, 어르신? 이쪽이 VIP 룸입니다. 안에 가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따님하고 같이 오셨네요. 차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더군요. 누가 VIP라는 거야? 아니, 잠시만. 그러더니 우리가 들어가는 방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불구경하듯 빤히 보고 있는데 궁금해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줬죠. 큰 돈이 생겨서 상담받으려고 왔어요. 어머님 보니까 또 대출 알아보시는 모양인데 신경 끄고 하던 일이나 계속하세요. 그리고 지점장이 제 눈치를 가만히 살피더니 아이고, 아시는 분이셨구나. 저희 VIP 고객님이신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상담이 필요하시면 일반 창구로 가주시겠어요? 참나, 이 사람들 다 허풍이야, 허풍. 순대장사 한다니까요. 저도 다 압니다. 여기 몇 년을 다니셨는데. 뭐요? 안다고요? 순대장사에서 건물이라도 샀단 말은 내가 살아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VIP? 그만큼 좋은 일이 있긴 하죠. 그러게요. 참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지점장님. 열심히 저축하시더니 다 알아보는 법인가 봐요. 하하. 엄마와 지점장이 웃으면서 대화 나누는 걸 보더니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듯 하더군요. 뭐냐니까 대체? 많이 궁금하신 모양이네. 별것 아닌데. 땅 사둔 게 3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됐죠? 하기야 대출 많이 받는 분도 좋은 고객이긴 하겠네요. 땅을 산 게 얼마가 뛰어? 그래서 저번에 엄마 돈 들고 간 건 그냥 어머니 밥 한번 사드렸다 셈치고 안 받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월급 100원도 어머니한테 갈 일 없을 거예요. 이혼 절차 밟고 있거든요. 뭐?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하고 이 돈 나눠 쓸 일 만들게? 예. 아니야. 무슨 이혼을 해? 그럼 일단 들어가실까요? 우린 그렇게 VIP 룸으로 들어갔고 밖에서 어머닌 혼자 분을 못 이겨 소리를 지르다가 청원경찰에게 쫓겨나고야 말았죠. 그리고 저는 지점장님의 추천으로 조금 안정적인 투자 제품을 선택했어요.
하늘에서 그건 엄마가 고생했다고 준 귀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위험한 곳에 넣어 더 욕심부리긴 싫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자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쳤죠. 은행에서 보던 것과 아주 딴판이 돼 있더라고요. 저기, 내가 그날 돈은 다시 돌려드리고 어머니께 함부로 말했던 것도 정식으로 사과할 참이었어. 아니요. 그러실 거 없어요. 안 볼 사이니까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받은 걸로 할게요. 받는다 치는 게 어디 있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내가 가서 직접 말씀드릴게. 지금 일할 시간이지? 왜요? 창자 냄새 머리 아프다더니 VIP룸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던가요? 무슨 소리야. 훌륭한 어머니한테. 이러시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이혼해서 곧 정리될 거예요. 오신 김에 서류라도 보여드려요? 무슨 소리야, 얘. 둘은 사이 좋았잖아. 서류 보세요, 그럼.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까지 보여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얘, 내가 사실 지금 빚이 갑자기 5천이나 생겼어. 그걸 내가 무슨 수로 갚으라고, 어? 이루도 나 안 볼지도 몰라. 그래서 그래. 어머니랑 넌 당장 쓸 돈 필요 없잖아. 응? 땅값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려줘라. 이러다가 나 빚더미에 눌려 죽을지도 몰라, 이 나이에. 어쩌죠? 이젠 남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 빚을 갚아줄 이유가 있겠어요? 어머니도 간이나 창자라도 어디 팔아서 마련해 보시던가요. 그러게 누가 빚을 만들랬어요?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 네 어머니 일 도우라고 하면 내가 가서 다 닦고 할게. 아님, 카페에서 내가 일이라도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겠네요. 왜 아들 일터에서 일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미안하다잖아. 내가 그날은 돈이 너무 급했어.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되잖니. 마음 넓은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잠시 빌려 쓰고 다시 갚을게. 우선 살려만 줘. 응? 저희 엄마한테 이미 뱉은 말,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생 힘들게 일해온 사람한테 그런 대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사정하면 없던 일이 될까요? 이미 늦었어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로 뵐 날도 이제 없겠지만 그냥 사람으로 마주칠 날도 없다는 거 알고 가세요. 사실 그날 냉전을 겪고 난 뒤 엄마 땅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가 불안했는지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제게 꺼내더라고요. 서류상으로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서류로 정리하자는 게 무슨 뜻이야? 아무래도 엄마가 불안해서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번 돈인지 내가 잘 아는데 비바람 맞고 눈 맞아가면서 그렇게 얻은 기회를 엄마가 알면 뭐라도 받아낼 거야.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야. 알잖아. 엄마 돈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혼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엄마가 간섭 안 할 거야. 사실 나도 괜히 찾아가서 무슨 일을 벌일까 싶어서 너무 걱정돼. 나중에 엄마랑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합치자. 나 당신 잠깐 상황 때문에 정리하는 거야. 마음은 변함없어. 진심은 알아줘, 여보.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단단히 돈독이 올라 돈 앞에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안면물수하고 들이받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 상황에 떼어놓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빠르게 합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했다는 것이 저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남편도 생각한 모양이에요. 시간을 조금 줘. 아마 몇 년은 포기 안 하겠지만 저러다가 내가 돈도 안 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사람이야. 그간 너무 해달라는 대로 내가 끌려다녔어. 나도 이젠 안 그럴 거야. 당신도 당신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도와준다는 게 진짜 돕는 건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미 어머니가 할 짓을 다 내다보고 한 수 앞서서 대처한 탓에 갑자기 빚까지 떠안은 어머니를 다행히 돌려보낼 수 있었죠. 한참을 저에게 사정해도 제가 꿈쩍을 안 하자 겨우 포기한 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야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성실히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트럭이 아니라 본인이 그간 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려서 이젠 덥고 춥고 이런 걱정 없이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죠. 여전히 버는 것의 절반 이상은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서요. 은행 지점장님도 이만하면 좀 쓰셔도 되겠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저축하는 습관 하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히 일러주고 싶다며 빚을 갚아주지 않고 가게를 옮겨 남편도 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 이혼이라는 흔적이 남긴 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흔적에 비하면 서류 더러워지는 것쯤이 문제일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종종 남편 가게도 찾아가 바쁜 날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남편하고 엄마는 둘이 모이면 가게 이야기로 정신이 없어요.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굳이 겪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저는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전보다 훨씬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그런 악재 심오한테서 벗어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요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피해가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알아보고 돈이 붙는다는 말이 맞긴 한가 봐요. 그걸 보면서 저도 더 성실하게 불평 없이 일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에 어디서든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됐으면 싶어요. 엄마 말이 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엄마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